근데 이번에 그 해임하면은 그 역풍, 그거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아마. 국민의 지금 뭐 과반수 훨씬 넘는 국민이 지금 대통령의 해임 이런 게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뭐 대깨문이니 무슨 이런 몇몇,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의 그걸로 하는 게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그 김영삼 대통령 총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후폭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지만, 근데 대통령으로서는 더 급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해임을 하고, 왜냐하면 그럼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 징계 결의 그 뭐 정지, 예. 효력 정지 신청 그거 하면 또 며칠 걸리잖아요. 예. 그동안에 영장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다 또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또 여권의 핵심부들, 친문 핵심들은 여기서 밀리면 지금 끝장이라고 예, 보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 문재인 정권 끝난다. 예. 내임덕 두고는 지금도 터져 있습니다만 내임덕 이제 완전히 뭐,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해임을 시켜놓고 예, 시간 그 벌자. 이후 예.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예, 내년 4월 재보선도 있고 까지도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고 뭐 대선까지는 또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에 또 뭐 여론전을 펴든 뭐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해임이 강행될 경우 쟁송에 들어갈 것은 지금 뻔하지 않습니까? 거의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은 대통령하고 검찰총장이 소송 붙는다는 것도 좀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는 해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윤 총장은 이제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겁니까? 아니면 있으면서 쟁송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징계 해임이 되면은 예. 거기에 효력으로 행정행위라는 거는 좀 어려운 말로 공정력이라고 해요. 공정력. 예. 확정이 안 되더라도 효력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해임을 하면 해임 효과가 그대로 즉시 발생하는 겁니다. 했기 때문에 그 윤석열 총장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그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죠. 이번 그러니까요. 똑같이. 예. 그렇기 때문에 해임을 하면 해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단 배제되는 거죠. 책상 빼야네요. 이번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직무를 배제시킨 거고, 예. 그거는 이제 그 임시적인 조치로. 근데 해임은 당신 검찰총장 아니야. 예.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 대신 이제 법률적으로 예. 가처분 소송이든 예. 나중에 직무, 길게 그러니까, 본안 소송이든 집행정지 하는 신청하는 거죠. 네. 그러나 뭐 그런 쟁송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원회까지는 법무부 소관이지만 예. 자기도 우리는 징계위원회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나 거기서 알아서 아무 힘 없어. 그 징계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청와대는 전혀 관여할 뭐 힘이 없다 또 그럴 권한도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임을 시키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 그동안 대통령이 장막 뒤에 숨어 있었다 한다면은 지금 윤추 싸움에 총괄 기획을 했던 사람이 전면에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이번 이 직무 배제 신청, 그게 가처분으로 끝나는 바람에, 잘 안 되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안 나오려고 해도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해임이란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 해임은 징계위원회에서 건의를 하지만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오게 되는 거고, 대통령이 행정처분이거든요. 해임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거는 맞지만은 결국은 저번에 그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한 정지 마찬가지로 어떤 대통령의 명령에 대해서 뭐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송으로 가면은, 근데 저는 그 가처분 만일 간다. 그러면 거의 윤석열 총장이 이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하산길이 평탄할 수가 지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를 엄청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법원에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도면 물러날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물러나가지고 계속 지금 상처를 계속 자기들이 입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진짜 아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윤추였지만은 예. 이제 윤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국의 윤석열과 대통령이 대통령 문재인 간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 버리면은 일국의 대통령이 그리고 또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위법까지는 아니지만 부당한 해임을 한 게 결론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통령은 있죠. 그리고 우리 옛날 법률 배울 때 왕은 불법을 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이에요. 법원. 국가라는 거는 위법을 하지 않는다. 물론 사실 뭐 옛날에 군사 정권 시절에 국가도 불법행위 많이 했지만 법원이 그렇다는 건데 여하튼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해임 처분을 내렸다는 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럼 대통령의 권위라는 게 엄청나게 추락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때까지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하거나 하는 건 정치적 행위로 봤어요. 이때까지. 그거는 정치적 행위는 누가 보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예요. 누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그 정치적으로 해임하면 안 되는데 해임했다 할 수 있지만은 만일에 대통령이 해임을 해버리고 근데 법원에서 이건 잘못됐다. 지금 추미애 장관 그것처럼 재량권의 엄청난 현저한 남용이다. 그럼 대통령이 현저한 남용한 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은 그 징계위원회 건의한 대로 한다지만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요. 대통령의 권위라는 건 이제 내임덕 문제가 아니고 이 대통령이 그래서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든 자기가 위법을 하지 않았다. 또 권한 남용 이런 것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한 그런 모습들이 국민의 눈에 뻔히 보여요. 그동안 윤추 갈등이 거의 뭐 10개월 이상 계속돼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 간에 그런 갈등이 생기면은 정치적으로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수수방관을 했어요. 수수방관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징계위에 가니까 그건 우리 사안 아니다. 또 징계 결정 난 것은 그건 그대로 해야 한다. 네. 결국은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뭐 공정성을 찾는데 어떻게 공정하고 정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임명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징계를 하는데. 그러면 한마디만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왜 정당하고 공정 안 했어요? 갑자기 왜 정당 공정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 대통령이 쪼도 아니냐. 뭔가 추미애한테 멱살이 잡혔느냐. 아니 추미애를 정세균 총리도 만나고 대통령이 만나서 뭐 이제 경질 얘기를 그러니까 안 하나 사퇴 얘기를 안 하는데 추미애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 사퇴 안 해. 나 못 나가. 딱 그래버리고 지금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자기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그래도 그리고 가서 지금 대통령 후보 만나서 한 얘기는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을 어떻게 쫓아낼까요? 그 풍리를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수수방관했다고 했는데 전혀 수수방관했다고 안 봅니다. 이제 외관상. 외관상. 그러니까 외관상. 외관상. 아니 침묵을 지켰으니까 외관상은 수수방관. 대법원에서 나왔잖아. 이재명. 각계에서 대통령이 나설하기도 침묵 딱 지켜 무건수행했잖아요. 우리 이 정권의 수수방관 많이 나왔잖아요. 무건수행. 예. 저번에 이재명 때도 입만 다물고 있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거기 대법원 판결을 본 것 같아요. 대통령이. 가덕도도 예. 그 논란이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엄청난 서로 간에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 지금 의견이 오고 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하죠. 지금 법원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명백히 가처분 신청 갈 건데 이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결과가 이걸 엄청나게 따져보고 있을 겁니다. 만일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제일 힘든 판단이 법원에 가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이 또 이긴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과연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타격이 있을 것이며 이걸 지금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에다가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도 했으니까 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뭐 남보다도 자기가 더 따져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뭐 추미애 장관 말도 들을 거고 법무부의 진짜 뛰어난 검사들 말 다 듣고 그다음 판사 출신 이용구 그 말도 듣고 하면서 지금 지금 해임했을 때
윤석열이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게 지금 초미에 요게 만일에 그 인용된다 그러면은 저 희망 사항이지만 징계 안 할 수도 있어요. 징계위원회에서 아예 이거는 면책 정도 아니 뭐죠 견책 그런 거 해가지고 그거 해도 윤석열 총장은 예. 소송할 겁니다. 하긴 하는데 이게 사안이 그런 사안이 아니다 해가지고 안 해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제일 해피하지는 않지만 지금 윤석열 쫓아내는데 못 쫓아내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떤 고민은 좀 드는데 지금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를 상정해서 지금 시나리오를 경우의 수를 막 짜가지고 예. 지금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일로 연기된 것 같아요. 4일날 해가지고 나와버리가 해임해버렸을 때 지금 지지율이 예. 그때가 저는 뭐 지금이든 11하든 해임에 들어가면은 지금 37.4% 네. 아닙니까? 네. 30대 초반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지금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머리를 많이 굴리는데 그래도 정도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자기들은 지금 너무 멀리 왔다 그러는데 너무 멀리 와서도 잘못 왔으면 되돌아가야죠. 돌아가야죠. 국정 운영이 무슨 뭐 물리학 법칙대로 그런 겁니까? 되돌아가기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이때까지 집권한 모든 분들 진보 보수 막론하고 그 후퇴가 없어요. 그래서 국정 운영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좀 잘못했다 우리가 하면 그럼요. 사과하고 우리 국민들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받아줘요. 받아주잖아요. 참 안 됐다 오히려. 대통령이 힘도 사과하고 없네. 참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과도 안 하고 뭐 절대 잘못을 시인 안 하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고민될 때 어느 쪽을 택해야냐. 근데 정도로 가면 돼요. 예. 이게 과연 징계 사유가 되느냐. 그다음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징계위원회에 아무 소리 안 하고 맡겨놓고 거기서 결론 나온 대로 하면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모든 징계 결과라든가 인위적으로 우리 뜻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그랬고 직무 배제 이걸 갖다가 정도로만 갔으면은 이 정도 타격은 없죠. 예.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까지 짜증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요구하는 그래서 사람도 저는 많아요. 예. 아직도 늦지 않았다. 예. 추미애 경질을 하고 징계위 그거는 그냥 취소하고 이러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윤석열 총장한테는 원래 취임 때 얘기했잖아요. 예. 권력에 살아있는 대해서 권력 수사하라 그랬죠. 수사할 거 있으면 해라. 나도 해라. 예.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문재인 박수 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윤석열 돼요. 총장 오히려 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예. 임기 제대로 마치게 좀 예. 도와줘라. 예, 그러지 우리나라 않겠습니까? 군 정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개각을 했어요. 네.